자, 오늘은 고전 산문 파트 3번부터 시작해서 고전 산문 3사, 현대 소설 3, 4번, 그리고 이제 시간이 허락해 준다면 극수필도 3, 4번까지 마무리를 짓고 싶은 상태인데요. 일단은 우리 고전 산문에 지난번까지 봤던 작품이 뭐였냐면 우리 고전 산문 1번하고 2번까지 해서 계속 설화라고 하는 영역을 봤었죠. 그리고 이 설화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수능에 연계되기는 좀 힘들어. 하지만 모평에는 연계가 충분히 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 잡았습니다. 그죠? 자, 오늘 보는 3번 작품, 이 국순전은 쌤이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자, 설화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뭐가 온다? 가전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가전에 중국의 이 소설의 영향까지 포함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소설이 만들어진다고 했었잖아. 자, 우리는 이 가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지금부터 살펴볼 거야. 가전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가짜, 전기지, 그지? 전기라고 하는 건 인물의 일대기를 그리는 걸 말하죠. 그래서 어떤 대상의 일대기를 그리고 그린다는 게 일단은 우리 신경 써야 되죠. 그런데 앞에 가라는 말이 붙었어. 가라고 하는 건 가짜라는 뜻이잖아, 그치? 여기서 그 가짜라고 하는 건 사물이나 동물 같은 녀석들을 뭐해서 의인화해서 일대기를 그려내는 거지. 그리고 이 일대기의 얘기를 통해서 단순히 토끼는 훌륭했어요. 공방전을 본 적이 있어, 그쵸? 공방전 같은 경우는 역전은 뭐 이런 나쁜 점이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 게 결국에는 무엇을 얘기하기 위함이다. 대상을 통해서 사회현상을 뭐 비판하고 그리고 교훈을 전달한다는 분명히 목적 의식을 포함하고 있는 게 이 가전이라고 하는 갈래지. 그래서 작품의 전체적인 구성도 살펴보면 보통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돼요.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도입 부분에서 보통 뭘 그려내? 가계도를 그리는 편이에요. 이 존재가 선조가 누구고 이런 식이고 그러면서 전개 부분에서 일대기를 그려. 그 일대기의 내용은 약간 에피소드 중심이 되지. 젊은 시절에 어떻게 지냈고 청년 시절에 어떻게 지냈고 작년 시기에는 어떤 일들을 펼쳤으며 노년 시기에는 어떤 흐름을 가졌을지 그리고 심지어 어떤 식으로 어떤 사건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까지 완벽하게 일대기를 그려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중요하죠. 이 마지막 뒷부분에 논평이라고 하는 걸 덧붙입니다. 이거는 사평이라고 부르고요. 비평하는 내용이죠. 이 사평을 통해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죠. 우리가 이 내용을 보고 참고로 보통 여기는 이런 식의 말이다. 사신은 말한다. 같은 논조로 시작하면서 그 뒤에 비평이 이어진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가 지금 국순전이라는 작품을 볼 거잖아. 그냥 눈으로만 살펴봐. 117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자는 자운데 선조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기하실 때 보는 거 보이시죠? 이게 도입부란 얘기겠지? 그리고 중요한 다음 부분에 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하면서 하루는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전개부.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사실은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논평을 하면 마무리가 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틀 정도는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 됐죠? 자, 일단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작품은 국순전이라고 하는 작품이야. 아마 여러분들 문학이나 이런 내신 대비 과정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배우는 건 현실적으로 공방전이지, 그쵸? 공방전 처음 든 사람 없죠? 아마 역전을 의인화한 이야기로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이 국순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혹시 그 술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순당 매화수 이런 식의 술도 이름도 있어요. 이 국순이 술을 얘기하는 거거든. 술을 뭐 했다? 의인화한 거야. 술이 주인공이고요. 이 술에 관련된 뭐 진영이라든가 술과 관련된 또 뭐가 있을까? 뭐 인물 이런 것들이 등장할 거고요. 관련 역할을 해줄게요. 관련되어 있는 이런 등장할 거고 결국 이 작품은 이 주인공의 일대기를 통해서 이 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면모?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한 어떤 면모들을 보여주게 되겠지. 답부터 말해드릴게요. 참고로 이 작품의 결론은 술이 지닌 부정적 면모다. 술을 의인함으로써 술이 사람들의 어떤 생활을 어떻게 흐리게 만들었고 좋지 않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하는 형태의 글이라는 걸 밑에 답부터 얘기를 하고 갈게요. 참고로 이 국순전이 나오면 보통 친구처럼 같이 나오는 작품이 있는 편이거든요. 뭐냐면 선생전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똑같이 가전이고요.
국이라고 하는 게 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국 선생도 똑같이 술을 의미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술에 대한 긍정적인 면목, 튀어나온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내기. 결국 가전이라고 하는 건 의인화된 작품이고 의인화를 통해서 비평을 하고 싶은 거지. 결국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올 포인트라는 표현이 맞겠다.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이 상징적 의미를 잡아주는 게 핵심일 거야. 이 구절은 술의 어떠한 면을 말하는 것이다. 혹은 이 구절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과정들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같이 할 일이 뭐냐면 결국 이 작품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지? 이 구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이런 것만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국순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이 작품이 보통 한 3, 4년 주기로 수능 특강에 많이 등장을 하거든. 이 작품은 나름대로 이 가전체 문학의 효시라고도 불려요. 효시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죠? 거의 시작 지점을 알리는, 가전 문학의 어떤 활성화를 알리는 어떤 신호탄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내용 한번 가볼게요. 가자. 국순의 자는 자후다라고 말하면서, 자, 일단은 국순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국순은 앞으로 그냥 머릿속에 번역하세요. 뭐라고요? 술이야. 그런데 이거를 국순이라는 이름으로 부른 거야. 그의 선조는 농서지역의 출신이고요. 국순의 90대 조상은 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뭐 했어요? 지금 뭐가 나오기 시작했어? 가계도가 그려지기 시작했지. 가계도에서는 보통 선조,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본인의 등장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설명하는데, 이런 식이야. 지금 국순의 90대 조상까지 올라가 있죠. 지금 거의 뭐 선조, 시조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앞에 이 모라는 글자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모. 뭐라고 했잖아. 모는 그 보리를 뭐라고 불러? 얘들아, 보리로 출발하면 그게 무슨 주? 맥주죠. 그치? 옛날에는 어쨌든 과실이나 곡식을 통해서 술을 만들었었죠. 곡식을 발효시켜서 원래는 이제 보리로 맨 처음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죠? 모는 후직을 도와서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도록 한 공로가 있었다. 자, 가끔 봐봐. 옛날 사람들은 일단은 보리 같은 것을 길러서 먹고 살았어. 그때 후직이란 사람의 이름이 보이잖아. 이 사람은 정확하게는 그 관직의 이름이기는 한데, 중국의 어떤 벼슬 자리를 의미하고, 중국의 벼슬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과 함께 세상을 사람들을 풍요롭게 먹이는 데 일조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보리를 먹고 살았어 라는 말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이렇게 숨어있는 의미 찾으시면 돼요. 시경에서 우리에게 밀과 보리를 주었구나 라고 말한 구절은 이러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조는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도움을 주는 존재였어요.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존재였죠. 보리니까. 그죠? 선조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 모는 처음에는 숨어서 벼슬을 하지 않고 나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 먹고 살 것이다 라고 말하며 시골에서 살았답니다. 근데 뒷날 임금이 이 모의 소문을 듣고 조서, 명령서죠. 명령을 내려서 안거를 보내. 안거라고 하는 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마를 말하는 거고, 모셔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당신같이 훌륭한 백성을 먹여 살리는 훌륭한 존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에게 오시오 하면서 보낸 거죠. 안거를 보내 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지방에 명령을 내려서 모가 가는 곳마다 후하게 예물을 보내도록 했고,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모의 집을 방문하도록 했죠. 그러자 모는 사람들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친분을 맺었대요. 자,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어? 모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널리 쓰이기 시작하니까 귀천을 가리지 않고 사귐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모가 보리래매, 그치? 보리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널리 보급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리를 먹고 살면서 궁핍한 시기를 버틸 수 있었고, 이런 좋은 점이 있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감정 피십니까? 자, 그래서 자신들의 뛰어난 능력을 감추고 사람들과 뒤섞여 살았죠. 이에 훈훈한 기운이 점점 스며들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넓어지고 온전해지는 아름다움이 있었지. 그러자 모는 기뻐하며 나를 완성하는 건 벗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정말 옳구나 라고 말했고요. 이렇게 점점 모의 맑은 덕이 알려지며 임금님은 모의 마을에 정문을 세우고, 절효정문이라고도 하죠. 기념비라는 거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 모를 정말로 아꼈나봐.
세워주었고요. 그 뒤 모으는 임금을 따라 하고에서 제사를 지냈어. 봐봐. 임금님과 함께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는 실은 이게 무슨 뜻일까? 현실 사회에서는 이 보리가 제사상에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 말이겠지. 감 잡히시죠? 제사를 지냈고 임금은 그 공으로 뭐를 중산후라고 후자 즉 자기를 말하는 거야. 중산후를 책봉했고 시급 1만 호와 식실봉 5천 호를 내려주었으며 국시라고 하는 성도 줬어요. 옛날에 왕들이 훌륭한 일을 했던 귀족들에게 성을 하사하면서 성씨를 주면서 자신의 어떤 뭐랄까 위신을 드높였던 일이 있었죠.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과거 태초의 선조 모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며 큰 직위에 올랐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됐죠? 계속 갑니다. 모의 오세손은 성왕을 도와 국가를 충성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아 태평성대를 이룩했다. 그러면서 이제 뭐야? 오세손까지 나오기 시작하죠. 이거 상식으로 하나만 알아도 이게 얘들아 오세손이라는 말도 있고 뭐 3대 독자 이런 식의 말도 들어본 적 있지. 참고로 이 세라는 게 뭐고 대라는 게 뭐냐면 왜 아버지가 있고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데 보통 여자들이 과거에는 족보에 올라가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럼 아버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버지가 아들 2명 낳았다 치자. 그리고 얘네들은 각각 2명씩의 또 아들을 더 낳았다고 치자. 그러면 이때 장자 라인 있지 좀. 오케이? 요 라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손이라고 불러요. 즉 정통 라인이라는 뜻이야. 첫 번째 아이들의 라인. 그치? 이걸 세손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나머지 그럼 얘들을 뭐가 되는 건데 대손이 되는 거야. 3대. 그러니까 봐봐. 얘가 몇 대야? 1대가 되는 거지. 얘는 2대가 되는 거지. 미안 잘못 말했네. 얘는 2대가 되는 거고 얘가 3대가 되는 거겠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럼 얘는 3세손이 되는 거고 얘는 3대손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통 그래서 세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집안의 어떤 뭐랄까 뭐 선산이라든가 집안의 제일 큰 이런 종갓집 이런 걸 물려받으면서 제사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이 그럽니다. 자, 오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세손은 국가에 충성했었고 태평성대를 이룩했지. 태평성대가 있어. 그런데 눈치를 잘 채야 돼요. 오세손이 태평성대를 이뤘다는 얘기는 태평성대라는 건 전쟁도 없고 사람들이 평화롭게 룰루랄라 지내고 말하자는 거잖아. 자, 뭐예요? 사람들이 뭐하는 게 음주하는 양이 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사람들은 이제 편안하게 살면서 술도 한잔하고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국이라고 하는 건 술이다. 알겠지? 술이야. 좀 착각하면 안 돼. 아무튼 이렇게 술로 태평성대를 이렇게 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나 강왕이 즉위한 후 이 모의 오세손 똑같은 사람이죠. 얘를 홀대해서 벼슬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 다음에는 벼슬 금지당했다 합니다. 자, 이거는 그 무슨 뜻일까? 벼슬하지 못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겠지.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 금주령이라고 부르잖아. 보통 금주령은 언제 만들어지는데? 국가가 힘든 경우. 우리 지난번에 담오전 기억나? 담오전에서도 국가가 힘들어지니까 금주령을 내렸었죠? 자,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 술의 부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 모의 오세손의 후손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은 모두 없어졌고 모두 민간에 숨어 살기 시작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술 친구들이 이제 몰래 마시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뭐와 관련된 가계도가 이어지다가 지금부터 뭘 시작하는 거야? 이제 국순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거야. 그치? 자, 국순의 대가 그대로 넘어오고 가봅시다. 순의 제주와 도량이 크고 깊으며 넓기는 만경청파와 같아 맑게 하려 해도 맑아지지 않고 흔들어도 흐려지지 않았어. 자, 맑게 하려고 해도 따로 맑아지는 것도 아니고 흔들어도 흐려지지 않고.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국순에 도량이 없다라고 하는 건 국순이 뭐라니까? 술이라니까? 그럼 술을 아무리 흔들어도 여러분들 지금 소주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마셔봤니? 자, 본 적은 있죠? 적어도. 근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 작품을 이해하려면 술을 마셔봤어야 돼. 술이 주는 어떤 그 핑핑핑하는 그 느낌을 알아야 이렇게 설명이 이해가 더 명확하게 되는데 슬프네요. 모른 척해 마셨어도. 자, 아무튼 근데 흔들고 막 흐르게 안 흔들어도 흐려지지 않아요. 술의 뭐예요?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좋겠다. 술잔에 담긴 술의 모습을 표현한 거겠지? 오케이. 술을 흔든다고 흐려지지 않아. 그래서 그의 풍요적인 성격은 한 시대를 기울게 했고 사람들에게 기운을 매우 더해주었다. 순이 서법사라는 사람에게 나아가 하루 종일 담론을 했는데 봐봐.
서법사라고 하는 게 아마 유명한 사람의 이름일 거야. 누군지 알면 비교해줘. 근데 하루 종일 담론을 했대. 담론을 했다는 얘기는 원래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뜻일 텐데, 실은 이 사건은 번역하면 뭐야? 서법사라는 사람이 술을 됐다 많이 마셨나? 이라고 번역하면 되겠지, 그치? 술을 됐다 많이 마셨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졸도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졸도를 하게 만들었어. 그럼 뭐 했다는 얘기일까? 과업을 했다는 얘기겠죠. 술 많이 마셨다는 얘기겠죠.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나봐요. 자, 이런 식으로 순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니까 사람들은 순을 국처사라고 부릅니다. 처사라고 하는 건 어떤 좀 조용한 곳에 기거하면서 자신의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처사라고 부르죠. 공경대부, 신선, 방사로부터 머슴이나 목동, 오랑캐, 외국인까지 술의 향기와 이름, 술은 술이라니까? 술의 향기와 술의 이름을 마신 사람은 모두 술을 사모하게 되죠. 모두가 술을 좋아했다. 그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매번 성대하게 모일 때마다 순이 가지 않으면, 봐봐,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순이 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술이 없으면,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지? 술이 없으면 사람들은 모두 구신을 하며 국처사가 없으면 즐겁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들이 술을 사랑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그렇지?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뭘 준다? 술의 기능이야. 그치? 기능은 즐거움을 줘.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한 일 있으면, 그치? 술 한잔 마시잖아요? 그래요. 요즘에는 술 마실 일이 없어서 선생님도 마찬가지긴 한데, 선생님이 이제 주말에 일하고, 그죠? 그리고 평일날 또 저녁에 일하니까, 선생님 지금 술을 안 마신 지 얼마나 됐는지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네. 자,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태위 산도라는 사람이 물건을 감식하는 능력이 있대요. 일찍이 손을 보고는 어떤 늙은 할미가 이렇게 훌륭한 아이를 낳았는가, 장차 처한 사람들을 장차 잘못되게 할 사람은 바로 이 아이가 틀림없다 라고 말했답니다. 자, 산도가 먹고 싶네요. 예지합니다. 뭐예요? 하지만 역기능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예지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훌륭한 존재는 맞는데 그 훌륭함으로 인해 사람들이 오히려 큰 화를 입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법에도 그런 게 많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이렇게 표현하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런 거 별로 좋은 거 아니라고 봐요. 음주한 것도 본인의 선택이잖아, 그지? 내가 운전대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절대로 마시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불가능한 거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딴 생각하다가 큰일 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말을 했고요. 자, 공부에서 순을 불러다가 청주 종사로 임명을 했는데, 위가 막히기 때문에 담당할 수 있는 것이 못 되었어요. 참고로 여기서 청주 종사가 실은 무슨 뜻이냐면, 해석 달려있을 거야. 그 배꼽밑까지 시원하게 넘어가는 청주잖아, 청주. 뭔가 꼭 빵 뚫어주는 맛이 있는 그런 술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높은 벼슬을 말하는 겁니다. 그치? 근데 청주 종사는 담당을 못했어. 그래서 평원 도구로 벼슬을 고쳤대요. 청주 종사가 됐다는 얘기는 높은 간직을 가졌다는 뜻이고, 평원 도구라고 하는 건 그냥 별로 좋지 않은 술. 그러니까 탁 막힌 듯한 느낌이 드는 술, 그런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맡겼다고 말하니까, 순이 오래 있다 한탄하기를, 내가 닭둥이 쌀 때문에 허리를 굽혀 시골의 어린아이에게 향하지 않을 것이며 마땅히 술단지와 도박 사이에 서서 단문할 뿐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뭐요? 순이 높은 관직에까지 올라갔다가 낮은 관직에 임명되자 뭐요? 퇴직을 결심하는 거죠. 나를 이렇게밖에 대해주지 못하는 거야? 사람들 왜 이러는 거지? 라고 말하는 거죠. 술은 예전에 졸도 사건부터 시작해서 유명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며 널리 알려졌어. 자신의 뜻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었지.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나를 낮게 취급해. 나 이제 안 해 하면서 뒤로 물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관상을 보고 잘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순에게, 그대는 붉은 기운이 얼굴에 있으니, 자 봐봐, 술 마시면 얼굴 사람들 빨개지잖아, 그치? 그거 말하는 겁니다. 안 빨개지는 사람도 있지만, 귀하게 되어 천종록, 천개의 종류에 해당하는 녹봉이라는 뜻이잖아. 많은 부귀와 영화를 말하는 거지, 되겠지? 천종록을 누릴 것이다. 마땅히 기다려. 좋은 것에 팔라라고 말했어요. 근데 언젠가는 예언, 언젠가는 다시 높은 직위에 오를 것이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야 라고 말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이 술이라고 하는 대상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부침했는가를 설명하는 거야. 어떤 역사 속에서는 평화로우니까 사람들이 술 마시면 즐거웠고, 또 어떤 역사 속에서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에 역기능이 강조되어서 사람들에게 마시면 안 되는 나쁜 것 이렇게 인식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부침이겠지, 그치? 자, 계속 갑시다. 진나라 호주 때, 지금 참고로 이게 역사의 흐름과 함께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진나라 때의 얘기로 넘어왔네요. 호주 때 좋은 집 자식들을 주객 원외랑으로 임명했는데요. 당시 임금이 순의 사람됨을 남다르게 여겨서 장차 순을 크게 뜰 뜻이 있었어. 그래서 금으로 사마를 덮어 순을 선발해 광록대부 예빈경에 임명했고 작을 올려 순을 공으로 삼았대요. 자 보자. 그러다가 결국 그 예언대로요. 진나라 때에 와서 뭐 했다고요? 다시 높은 관직에 올랐대요. 봐, 관직이 높다와 관직이 낮다는 단순히 술이 출세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지? 술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아낌받는 나라를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우리는 여기도 진나라 때는 사람들이 그치 좋은 술을 마시는 어떤 문화 같은 것이 있었다라는 생각으로 번역해도 되겠죠? 자, 임금이 아주 그냥 너무 좋아했대요. 참고로 여기서 금으로 사마를 덮었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것도 그냥 듣기만 해. 옛날에는 그 관직자를 선별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관직을 뽑을 사람을 이렇게 써놔. 미리 임금이 정해서 쓴 다음에 딱 덮어놓고 그 위에 금으로 만든 사마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팍 하는 거야. 그러면서 놓고 그 재상들한테 야, 내가 이번에 누구누구를 임명할 건데 여기 안에 내가 그 임명 대상자를 적어놨거든. 누군지 한번 맞춰봐. 이런 식의 논의를 좀 했다고 해요. 그리고 금으로 사마를 덮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신하들한테 나의 의죽을 맞춰봐라라고 의도하는 그런 또 관습이 있었나 봐요. 자, 아무튼 임금이 반드시 순으로 그러면서 무릇 임금과 신하들이 회의를 할 때마다 임금이 반드시 순으로 하여금 그것을 짐작하도록 했습니다. 자, 한번 봐봐. 진나라 때 높은 관직 때 있고 심지어 그 높은 관직을 뽑는 과정, 선발 과정에서도 술이 기나는 역할을 했다는 뜻이잖아. 근데 이거 느낌이 세하지 않아? 지금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임금이 정치를 할 때 계속 술 마셨다는 얘기잖아. 그치? 뭔가 끝이 안 좋을 것 같다는 느낌 들지 않냐? 총애를 받았답니다. 총애. 왕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이런 뜻이야. 보통 이런 식으로 가면 끝이 안 좋죠.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순은 임금은 순으로 하여금 짐작하게 만들었고 뭐예요? 금으로 뽑을 때마다 야 이거 누군 것 같아? 그 사람 아닙니까? 맞아 좋아 이렇게 해서 순이 나아가고 물러가고 하면서 응대하는 것이 조용히 뜻에 맞으니 임금이 순의 의견을 널리 수용하면서 경이 말하는 것은 모두 곧고 밝아 내 마음을 열어주고 내 마음을 풍부하게 해주는구려 했습니다. 됐죠? 뭐요? 임금은 술을 임금이 술을 사랑함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우리 예상대로 흘러갈 걸. 자, 이런 식으로 총애를 받게 되니까 순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진 사람과 사귀고 손님을 접대하고 늙은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종묘에 제사 지낼 때 강력하게 주장했대요. 뭐요? 술이 동시에 다방면에 쓰이기 시작한 거야. 네, 쓰이. 지금 우리가 제사상에 술 올리는 걸 되게 당연하게 여기잖아. 근데 옛날에 그게 당연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왕이 술을 사랑하니까 야 앞으로 밥 먹을 때마다 소주 2잔씩 올려놔. 얘들아 우리 다과회 할 건데 이제 다과회마다 술을 마시자. 얘들아 제사 지낼 건데 제사 지낼 때 술도 올려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다 여기저기 술을 첨가시킨 거야. 자, 임금이 저녁에 연회를 베풀며 순과 국민들만 참석하게 하고 비록 가까운 신하라도 참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로부터 밑줄 쳐 임금이 주사에 빠지고 정치를 돌보지 않았다. 자, 이 결과 임금은 정치를 돌보지 않으며 맨날 술이랑 어울려서 술만 마셨다 그만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가 이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이 핵심 축 뭐예요? 국순전, 즉 술의 무슨 측면?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는 장면이거든. 그치? 미리 쳐놓고 갈게요. 뒤에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사에 빠지고 정치를 돌보지 않았어. 그러자 수는 입을 닫고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닥쳐, 니들이랑 어울리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죠. 그리하여 예법을 아는 선비들이 순을 원수처럼 미워했지만 임금은 또 매번 순을 보호했고요.
순이 세금을 거두는 것을 좋아하고 재산을 모으는 데 힘쓰니 당시의 여러분들이 순이 비천하다라고 했답니다. 그치? 임금은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서 임금이 뭐 하자고 할 때마다 이건 이렇게 방해하는 게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하면서 간언을 했던 거야. 쉽게 말하면 술이 뭐에 대비된 거야? 술이 뭐에 표현됐어? 간신대로 표현된 거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임금을 조정하기 시작해. 임금이 순에게 그대는 어떤 버릇이 있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순은 옛날에 두예라는 사람은 좌전에 심취하는 버릇이 있었고요. 왕제라는 사람은 말에 몰두하는 버릇이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치? 자기 취미. 이런 몰두하는 대상들이 있었는데요. 저는요, 돈에 몰두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야, 이거 너무 좀, 아무리 그래도 대놓고 말하기 좀 애매한 거잖아. 그치? 근데 임금한테 이런 농담을 쳤고, 임금은 크게 웃으며 순을 더 마음에 들었대요. 뭔 소리예요? 저는 돈이 좋아요. 라고 말하니까, 이 솔직한 새끼, 역시, 네가 짱이야. 우리 치중진단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속마음을 드러내는데 임금은 오히려 그걸 속마음이라고 하면서 더 좋아합니다. 지금 임금이 뭘 잃어버린 거예요? 사리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존재를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결국 임금이 분별력을 잃은 겁니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이 순이 가지고 있었던 순은 술이죠. 술과 돈 이런 것들이 결탁의 과정에서 쓰이는 거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사건을 보자. 일찍이 그런데 순이 임금을 면전에서 보고를 했는데 순은 평소에 입냄새가 있었다. 입냄새를 말하는 건데 봐봐. 얘들아 술 마시면 아버지나 주변의 사람들 중에 술 마시는 사람 딱 보면 딱 냄새가 팍 나죠, 그죠? 그 술 냄새를 말하는 걸까요? 임금은 또 그걸 싫어했대요. 순에게 그대가 나이가 많고 기운이 고갈되어 나의 쓰임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린가 이거 실은? 왕이 정신 차린 거죠 지금. 됐죠?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순은 관을 벗고 사죄하면서 제가 받은 관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임금님을 속이게 될까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제가 관직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셔서 제가 만족한 상태에서 그만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고 임금이 좌우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순을 부축하도록 해서 나갔고 순은 집으로 돌아온 뒤 갑자기 병이 생겨 그날 죽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아마도 이 술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에피소드를 만든 것이고 그 에피소드 다음에는 생존력과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 그치? 급 죽음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순은 아들은 없었고요. 친척 동생인 청주 말하는 거겠죠. 그쵸 이거? 당나라에서 벼슬해서 관직이 내분공, 당나라에서도 인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은 중국에서 다시 번성하게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술이라고 하는 대상이 어떤 역사 속에서 크게 흥했다가 또 조용하게 지내다가 또 크게 흥하면 또 다양한 술로 발전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겠죠. 오케이. 자, 맞습니다. 여기까지 끊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본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국순과 관련된 이렇게 끊으면 되겠다. 그치? 여기가 가계도였고 국순의 일대기 장면이었단 말이야. 그치? 자, 노란색 가계도 받고 그 다음에 국순의 일대기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했던 국순은 마지막에 이제 사신은 말한다. 사평이라고 부를게요. 사평 부분에서 평가의 대상이 될 겁니다. 평가를 어떻게 했나 한번 볼까요? 자, 갑시다. 참고로 여기서 사실은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는 말에 밑줄 한번 쳐줄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봐. 이런 부분이 일종의 가전체의 특징 구절이야. 알겠지? 가전이면 이런 구절이 없을 리가 없어. 마지막에 항상 나온다. 그래서 이걸 사신의 논평이라고 불러서 사평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기억해 놓으시고요. 참고로 이거는 중국의 역사서인 열전의 형식을 본뜬 거야. 중국의 열전이 이런 식이거든. 열전은 참고로 실제 인물에 대한 이야기야. 예를 들어 형준열전 그러면 형준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도록 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 것이 열전이었는데 그 열전의 형식을 따라서 그 의인화된 대상도 사평을 붙인 것이고 아무튼 알아두시고 가봅시다. 이 국시의 선조는 백성들에게 공이 있었고 청년과 결백을 자손들에 남겼어요. 그 선조 누구 말하는 거야? 모 말하는 거죠. 뿌리. 예를 들어 창이라고 하는 선조는 창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제사 때 쓰는 술이야. 주나라에서 아름다운 덕을 하늘에 이루도록 했으니, 그쵸? 하늘에 이른다라고 하는 건 제사 쪽에 관여했다는 얘기겠죠, 그쵸? 하늘의 뜻을 전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풍도가 있었고
그러나 수는 괄병의 지혜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일찍이 금그릇의 선거에 뽑혀 술단지와 도마 사이에 서서 담론하며 뭐야? 술단지와 도마는 음식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화려한 안주와 좋은 술과 함께 사람들을 뭔가 현혹시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금에게 옳은 말을 하여 잘못을 바로잡고 잘못한 것을 폐지하도록 하지도 않았으니 그로 인해 왕실이 혼란해지고 엎어져도 붙잡지 못하여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를 만들었다. 자, 요 하나만 한 단어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뭐다? 천하의 웃음거리라는 얘기야. 그러면 웃음거리가 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면모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임금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지 않은 요 부분을 말하는 것이겠죠? 오케이,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이런 부정적인 면모가 있다고 했고요. 이거 웃음거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원의 말이 정말 믿을만하구나. 거원도 아마 이제 고사를 인용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안 봐도 미디어네. 이 거원이라는 사람은 술을 긍정했을까 부정했을까? 부정한다는 표현이 좀 너무 고버스럽구나. 술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했을까 부정적인 측면에 주목했을까 한다면 당연히 부정적 측면에 주목했을 거라는 거 예상이 갑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작품의 내용을 다 봤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하나만 더 확인 좀 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들 보조자료 있지? 자, 보조자료에 어디 갔나? 잠깐만. 자, 국순전 여기 페이지 133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을 거야. 사장님, 여기 국선생전의 일부를 좀 봤으면 좋겠어서. 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국선생전이랑 국순전은 거의 세트 아이템 같은 거라서 너무 뻔해서 안 나올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하지만 한번 봐둘 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아서. 자, 이 작품 말고 국선생전이라고 하는 술의 긍정적 면모를 강조하는 작품이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사장님, 133페이지라고 표현돼. 거기 맞아, 거기요. 거기 뒤에. 그렇지. 쭉쭉 앞으로. 폈어? 오케이. 자, 제일 마지막에 한 단락 읽을게요. 지금 우리는 국선생전의 사편 부분을 보고 싶은 거야. 자, 앞에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겠죠, 그렇죠? 가계도를 그린 다음에 일대기를 그렸을 거고 그 일대기에는 이 국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면에 대한 설명이 나왔을 거야, 아마도. 그러면서 사실은 말한다. 똑같죠? 국시지방은 원래 대대로 노래하면서 농업에 종사했다. 왜 농업에 종사했다는 얘기를 할까요? 술은 그 당시에는 관료주의였으니까, 그렇지? 성이 유독 넉넉한 덕이 있고 맑은 재주가 있어서 당시 임금의 신복이 되어 국가의 정사에까지 참여했고 임금의 마음을 깨우쳐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는 큰 공을 이루었으니 대놓고 긍정평가죠. 그렇죠? 똑같이 임금이 술을 사랑했다고 말을 했지만 그 사랑한 것이 오히려 태평성대를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면서 장한 일이야. 물론 그러나 임금의 사랑이 극도에 달하자 마침내 국가의 기강은 어려졌고 화가 그 아들에게까지 미쳤지만 하지만 이런 일은 실상 그에게는 유감이 될 것이 없다고 하겠다. 뭐예요? 사람이 좀 오버할 수도 있지. 그 얘기죠, 그죠? 그는 만절이 넉넉한 것을 알고 자기 스스로 물러나 천수를 다하였고요. 주역이 이르기를 기미를 보아서 일을 해나간다 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성이 바로 여기에 가깝다겠다. 무슨 소리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자신의 능력을 아낌없이 발휘하고 자신이 무용이고 하거나 혹은 내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을 때는 자기가 알아서 먼저 물러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선생의 태도를 긍정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이해됐나요? 거의 세트 아이템인데 뭐가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내용들을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뒤쪽에 국순전에 이렇게 17번이라고 써있는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그치? 이것도 참고 삼아 읽으시라고 보조자료로 실어놨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나랄락 같은 부분을 보면 우리가 봤던 부분에서는 선조 얘기만 했었잖아. 이건 나랄락의 아버지 얘기도 나와있고 그럴 거야. 한번 읽어만 보세요. 아시겠죠? 읽어만 보시고 보자. 다른 거 넘어가도 되겠다. 오케이, 괜찮아요. 넘어가도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고 국순전을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문제 풀러 가볼게요. 자, 봐봐. 1번 문제가 왜 있는 건지 잘 생각해야 돼. 이거 가전이라고 썼지? 가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는 구절의 의미 파악이야.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상징적 의미 연결되는 부분이야. 지금 읽으면서 선생님이 했던 요 문자는 이런 걸 의미하지. 옷의 손에 이르러 벼슬을 금지하겠다라는 걸 무슨 뜻으로 번역했다? 우리가 방금 금주령이 떨어진 상태로 비유했지. 이런 식으로 원래의 상징 의미를 찾아내시는 거. 그게 이 문제의 의도야. 그래서 1번 보세요. 순의 선조가 백성들의 삶에 도움을 주었다. 맞잖아, 그지? 니은 외압으로 인해서 모의 가문이 고난을 겪었다. 오케이, 괜찮고요. 3번 순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귿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 아까 한탄을 하면서 말하겠죠. 평온 도구로 벼슬을 고쳤다. 그 다음에 한탄했다는 말 나왔잖아. 지금 이거는 선생님이랑 배우니 수업 내용이 기억나야만 분명히 풀 수 있는 문제 아니겠니? 그냥은 풀기 힘들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알아. 처음에 높은 관직까지 올라갔다가 낮은 관직으로 임명되자 텟 H 아래 하면서 내려간 거야. 그 상황이야. 그럼 이 상황은 자신의 텟 처우에 대해서 불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지. 그러니까 3번이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근데 이런 뜻을 읽지 못하고 문제를 풀면 어려웠을 거라고 봐. 자, 4번이죠. 잠깐만, 이게 뭐였지? 임금이 순을 부축해서 나가도록 했다. 이 부분입니다. 봐봐. 순이 미련 때문에 명령에 따르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순이 먼저 가겠다고 했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참고로 그러면 이 부분은 뭐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거야? 순은 이 벼슬에 대한 미련을 모두 버린 상태로, 그치? 깔끔하게 임금의 곁을 떠나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5번 가봅시다. 순이 조정에 진출해서 임금 곁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술단지와 도마 사이에 서서 담론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잠깐만, 이 문장이 아닌데. 금그릇의 선거에 뽑혀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 그치? 금그릇의 선거, 아까 금으로 만든 어떤 컵 같은 걸 뒤집어가지고 금사발이었지, 그치? 그래서 관직을 뽑는다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여기서도 임금 곁에 있었던 상태를 말하는 거 괜찮죠?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봤고요. 1번 문제는 문제 자체는 쉽다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죠? 근데 해석만 잘해놓으면 역시 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번 가볼게요. A와 B의 공통된 기능이라고 돼 있어.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일 거고요. A는 좀 더 관상 보는 사람일 텐데, 그치? 태위 상도가 감식하는 능력이 있었고, 또 B도 관상을 잘 보는 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결국 이 관상을 잘 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뭐야? 결론적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보여주기 위한 역할이잖아, 그치? 이 사람은 나중에 크게 해낼 거야, 혹은 이 사람은 나중에 좀 망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죠? 그래서 암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거 5번, 됐죠? 문제 풀기 바랍니다. 다만 이 선택지에서 갈등을 표출하도록 한다, 분위기를 이완시키다, 반어적으로 제시한다, 사실성을 부여한다라는 식의 말들 중에서 모르는 단어는 없게 해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딱히 어려운 거 없죠? 분위기를 이완시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높았던 긴장도를 떨어뜨리고 살짝 쉬어갈 수 있는 코너를 만든다, 이런 식의 말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자, 내용을 읽고 갈게요. 이 국순전에는 작가인 임춘의 처지와 그가 세상에 대해 가졌던 불만이 드러나 있다. 임춘은 문장 실력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과거업자의 실패, 숨어 살면서 술로 자신의 불우한 삶을 달랬고요. 이 과정에서 그는 즐겨 마시는 술을 의인화해서 그 생애를 서술한 가능을 찾아가기까지 했지. 이를 통해서 술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숨어 지내며 존경받는 것이 벼슬을 하다가 망하는 것보다 낫다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합리화, 또 부패한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전형적으로 문제 만들기 용법인 거예요, 그쵸? 지금 소스가 한 5가지 이상 됐습니다. 술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합리화, 또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 이런 식의 요소들이 어떤 부분들에서 나타나는지를 요소별로 찾아내서 뽑아내봐라 라고 하는 문제였겠죠? 답으로 바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5번 볼게요. 예법을 아는 선비들이 순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그릇된 임진왜란에 대해서 침묵하는 당대현실. 자, 예법을 아는 선비들이 참고로 앞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원수처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뭐죠? 예법을 아는 선비라고 하는 건 훌륭한 선비를 말해. 훌륭한 선비들이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발탁하시는 게 어떤가요? 라고 말을 하면 임금은 술에 빨라가 돼가지고 됐어 저리 가, 이렇게 판단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 상태가 나왔었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그릇된 임재등용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정치 현실, 그치? 분별력을 잃어버린 임금의 모습,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 즉 아까 우리 얘기한 핵심 요 부분이잖아. 임금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비판하기 위한 구절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밑에 사람들이 침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위에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으로 가신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괜찮았나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국순전이라고 하는 작품, 너무 유명한 작품이었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뒤쪽에 호지를 볼 텐데요. 참고로 이 호지는 아마 내신 대비 때도 많이들 봤을 거예요, 그렇지? 근데 지금 이 질문은 앞부분이 빠져있거든요. 앞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고전 3문 4번부터는 고전 소설로 넘어갔기 때문에 출제 확률이 엄청 높아서 다 보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